네, 여러분 이어서 44번입니다. 소득세 기장 의무 판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1번 읽어볼까요? 1번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확인해 볼까요? 밑에 정답 다음 페이지에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 1번. 자, 여러분 일단 설명 1번이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 적용의 예외라고 해가지고 다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서 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의사, 뭐 수의사, 뭐 약사, 그리고 뭐 변호사, 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 있는 전문가들 여러분 가나 뭐 이런 업종을 다 외울 필요 없고 뭐 약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있죠? 이 전문가들은 작년에 혹시 매출이 조금 안 좋거나 올해 새로 뭔가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신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전문가시니까 좀 이제 간편장부는 쓰지 마시고요. 복식부기를 의무를 다 해주세요. 복식부기 여러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런 차변 대변 이런 복식부기라고 하잖아요.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꼭 복식부기로만 하셔야 돼요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전문가는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요. 그래서 일단 1번을 풀고 돌아와 볼게요. 1번 뭐였습니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 금액, 매출이죠, 매출. 작년 매출이 얼마였는지 상관없이 올해 신규 사업자인지 상관없이 간편장부 대상이 될 수 없고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무조건 이 말이에요.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이제 풀이 1번 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이렇게 되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에서 사업자 있죠?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장부를 무조건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장부를 쓴다고 함은 복식부기 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복식부기 장부를 함은 우리가 회계 공부했잖아요. 차변, 대변. 손익 항목 그리고 대차 대조표 항목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요 복식부기 의무가 다 끝났을 때 연말에 이거를 다 마무리하면 계정을 다 마무리하면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이런 것들이 다 나와줘야 돼요. 재무제표들이. 이게 복식부기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소득자는 기본적으로 장부를 써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장부라 함은 복식부기 장부를 말하기 때문에 별도의 표현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장부는 복식부기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좀 매출이 영세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복식부기 하시기 좀 힘드실 거니까 간편한 장부로서 복식부기 의무를 다한 걸로 봐드릴게요 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간편장부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편장부를 하셨으면은 뭐 영세하신 경우니까 혹은 작년 매출이 일정 금액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합니다. 작년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일정 금액보다 안 된다면은 간편장부를 쓰세요. 간편장부만 쓰셔도 복식부기를 한 걸로 봐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장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장부를 기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장부를 기록한다고 해서 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장 의무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짧게 진짜 짧게 뭐 필요한 것만 말씀드렸어요. 또 2번부터 풀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2번 둘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업종에 대한 업종별 기준금액으로 환산한 직전과세에 관한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기정금을 판단한다라고 했네요. 2번 문제 볼게요. 2번 보기 뒤에 있겠네요. 자, 여러분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는 언제 매출? 올해 매출이 아니라 작년 정기 매출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일정 금액이 안 되는 경우라고 했죠.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거거든요. 작년 매출이 수익 금액, 매출이죠, 매출. 간편장부 대상자는 작년 매출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우리는 간편장부를 써도 괜찮다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또 뭐였어? 신규 사업자라면 올해 새로 오픈한 사업자는 작년 매출이 아직 없잖아요. 그렇다면 첫 해니까 간편장부 쓰셔도 봐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때 일정 금액에 미달한다고 했죠. 근데 이건 업종별로 다르거든요. 기업 업종들은 이런 업종들은 3억, 작년 매출이 3억에 미달한다면 간편장부 쓰면 돼요. 니은 업종은 1억 5천만 원.
미달한다면 간편장부 써도 되고 디귿 업종은 7,500만 원에 미달한다면 간편장부 써도 돼요. 그래서 지금 기업, 니은, 디귿 여러 분류가 다르죠, 여러분. 어떤 업종은 3억 기준이고 어떤 업종은 1억 5천만 원, 어떤 업종은 7,500만 원 기준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내가 사업장이 여러 개 갖고 있는 사업자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음식점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다. 간편장부 의무다. 이거는 이 업종에 따라가 업종별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업종별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사장님이에요. 내가 사업하는데 음식점업도 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라는 사람, 내가 음식점업도 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이 사람한테 귀속된다고요. 사람 기준. 내가 하는 모든 업종은 복식부기를 해야 되거나 내가 하는 모든 업종은 간편장부를 해야 되거나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일단 동업, 공동사업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요. 그건 나중에 할 거고 별도로 생각하시고요. 공동사업, 누가 내가 친구랑 뭔가 동업하고 있는 게 없다는 전제 하에는 뭐가 중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사업장들을 다 합쳐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인지 봅니다. 작년 매출이. 그래서 기준금액보다 높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복식부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사람 기준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을 작년 매출을 합쳐요. 그랬는데 기준금액보다 미달한다. 그러면 뭐? 전부 다 갖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간편장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음식점을 갖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다면 이 두 개를 합쳐서 판단한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복식인지 간편인지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점업은 기준이 1억 5천이야. 부동산 임대업은 기준이 7,500만 원이네. 그럼 이걸 두 개 더했다고 해봐. 매출을 작년 매출을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작년 매출을 더했을 때 1억 5천 미만, 7,500만 원 미만 뭐에 적용해야 되지? 라는 게 물음표가 뜨죠. 어떻게 한다 이때는? 이때는 업종이 두 개 있자 사업장이 둘 이상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해요. 그래서 더한 다음에 주업종의 수익 금액의 합으로 판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 금액으로 판단한다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주업종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업종이 속한 곳의 기준 금액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복식인지 간편인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업종이라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작년 음식점업이 작년 매출이 만약에 1억이었어요. 부동산 임대업이 작년 매출은 3천만 원이었다고 해봐요. 둘 중에 뭐가 커요? 작년 매출이 음식점업이 더 크죠. 그러면은 음식점업을 주업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산합니다. 뭐를 환산해요? 이 부동산 임대업 주업종이 아니죠. 부업종이잖아요. 이 업종이 만약에 디귿 업종인데 만약에 얘가 if 니은 업종이었다면 매출이 얼마로 환산될까라는 걸 가상의 숫자로 환산해 보는 거예요. 니은이었다면 얼마일지. 여러분 지금은 여기까지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실 여러분 기장 의무가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설명을 다 하려면 되게 많아져요. 근데 지금은 최대한 제가 여기 심플하게 이론만 갖고 와서 설명하는 거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다시 부동산 임대업은 디귿 업종인데 주업종인 니은 업종이었다면 과연 매출이 얼마일지 가상의 숫자로 환산합니다. 환산을 하면 니은 업종인 경우였을 때의 가상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거랑 뭘 더해요? 작년 음식점은 매출 얼마예요? 1억이죠. 이 1억이랑 이 3천만 원이 아니라 뭐를 더해요? 만약 이 3천만 원이 디귿일 때는 3천만 원인데 만약에 니은이었다면 얼마였을지 가상의 숫자로 환산했죠. 이거랑 더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금액하고 비교하면 될까요? 당연하죠. 니은으로 다 환산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업종이라면 1억 5천만 원이 기준이죠. 그래서 음식점업 1억 그리고 니은 금액으로 환산한 부동산 임대업의 니은 환산 금액을 더해서 그게 1억 5천만 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음식점업과 부동산 임대업 둘 다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만약에 이 더한 금액 1억 5천만 원 넘었다. 그러면 둘 다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둘 다 복식부기 의무고요. 됐죠?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고 우리 일하는 업무 자체도 중요하고 여러모로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 풀이만 하자면 이거보다 짧게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길게 설명을 좀 했어요. 자, 2번. 둘 이상의 업종을 둘 다 겸용하는 사업자라면 주업종이 무엇인지 일단 찾아야겠죠. 작년 매출이 큰 업종이 주업종이에요. 주업종에 대한 업종별 기준 금액으로 부업종을 주업종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가상의 숫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거는 작년 매출입니다. 직전 과세기가 매출이에요. 그 두 개를 더한 거를 기준으로 뭐하고 비교한다? 주업종의 기준 금액. 아까 예를 들자면 1억 5천만 원이죠. 그거하고 합계를 비교해서 판정하는 거예요. 2번 맞는 문장이죠. 됐죠? 3번 봅시다. 직전 과세 기간 중에 개업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자, 3번 문구를 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했고, 자, 여러분 작년 매출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작년에 신규로 뭔가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올해가 X2년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신규로 X1년도 예를 들면 5월 달에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에 사업한 일자가 8달밖에 안 된대요. 8달 매출이 예를 들면은 니은 업종이라고 해볼게요. 1.3억이래요. 자, 요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신규이기 때문에 8개월치에 대한 매출만 나왔구나. 1억 3천이다. 요 케이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작년 사업 기간이 1년이 안 되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 X2년도 기장 의무가 우린 궁금하죠. 아, 작년 매출, X1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X2년도 기장 의무를 정할 거예요. X2년도의 복식인지 간편인지를. 근데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아, 작년에는 8개월만 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그냥 뭐 연으로 환산하지 말고 작년에 1억 3천이었으니까 기준인 1억 5천에 미달하는구나. X2년도는 간편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아, 이거를 보자. 작년에는 8개월 장사해서 1억 3천만 원 벌었네. 이거를 연으로 환산하자면 1년으로 치자면은 이거를 어떻게 8분의 12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억 5천만 원 넘네. 그러면은 연으로 환산한다면은 X2년도는 복식부기구나. 여러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경우가 나뉘어진다고. 근데 세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결론 이겁니다. 사업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였거나 폐업 등으로 인해서 이때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 금액으로 기준으로 판단해요. 단순히 8개월이 장사해서 1억 3천이니까 그냥 1억 3천으로만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이 8개월치를 12개월치로 환산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됐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3번. 직전 과세 기간 중에 개업한 사업자. 우리 방금 들었던 예를 생각하면 돼요. 해당 사업장에 8개월치 발생한 수익금액 1억 3천만 원을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1년치로 환산해서 1년치였다면 얼마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로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고요? 아니라고요. X. 연환산하지 않고 그냥 작년에 한해서는 8개월치로만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환산하지 않고. 됐죠? 됐습니다. 4번. 작년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 합계액이 도소매라면 3억, 제조업 음식점업이라면 1억 5천만 원, 사업 서비스업 7,500만 원 이하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다라고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하고 도소매 3억, 제조업이라면 1억 5천, 서비스업이라면 7,500만 원. 안 된다면 간편장부 대상자다라고 해서 4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방금 봤던 거죠? 봤던 것들 여기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사업자가 공동 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이때는 공동 사업장과 단독 사업장을 각각 별개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 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서 장부 기장물을 판단한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합쳐서 판단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전제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동업인 사업장이 끼어 있다면 걔는 빼라고 했어요. 걔는 빼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얘는 음식점업, 부동산업을 내가 전부 다 지분이 100%야. 다 내가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은 다 합쳐야 된다고요. 합쳐서 판단해요. 근데 음식점업 내가 100% 지분, 부동산 임대업도 100% 지분인데 거기에 위에 추가로 예를 들면 예술 스포츠 뭐 이게 동업으로 친구랑 5대5 동업으로 이걸 하나 또 하고 있대. 이런 사업장을.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은 더해서 판단해요. 개인적으로 개인이 100%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더해서 판단해요. 근데 동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같은 동업자인 애들끼리는 또 얘끼리 따로 더해요. 얘만 따로 판단한다고 동업이라면. 지분율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친구와 동일한 동업자와 내가 동업하고 있는 사업장이 여러 개 있다. 그럼 걔들끼리는 또 다 합쳐요. 조금 구석진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다? 4번. 4번 해설 앞에 있나요? 여기 있죠? 4번 해설 여기. 지금 5번 하고 있죠. 5번 해설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5번 해설. 5번 해설은 사업자가 공동사업장, 동업인 사업장이 있다는 거 이 말이에요. 그 외에 단독, 지분율 100%인 단독 사업장이 또 있다는 거지. 이렇게 여러 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 혼자 다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친구랑 동업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다면은 이때는 공동사업장은 특이하게 단독사업장들과 합치지 않고 별개로 봐서 얘만 따로 기장 의무를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5번 됐죠? 5번 해석하면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한 사업장 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서 별개로 기장 의무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5번 맞는 거. 됐죠? 여러분 기장 의무 중요합니다. 여러모로. 언제든 우리 뭐 시험용으로도 중요하고 우리 업무할 때도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쉬셨다가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